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나 화려한 토크쇼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웅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칠한 토크쇼 까톡 까톡 예. 네,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난장 문화톡으로 찾아뵙는 건데요. 오늘 좀 특이하게 문화예술보다도 좀 또 요즘에 시대가 부동산으로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갖고 20대, 30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20대, 30대가 지금 90년대생들이잖아요. 예. 90년대생이 온다? 라는 뭐 제목으로도 요즘에 책들도 많이 나오고 90년대생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저희는 사실 세대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옛날이면 장제가 있어. 장제에 들어가 있을 나인데. 맞습니다. 고려강. 나는 뭐예요? 그 소장님은 이미 이제 그 산신령이 관악산 산신령. 다시 편한 거야. 그래서 이거 또 이제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가 또 이제 영 하시잖아요. 예? 네. 90년대생에 가깝잖아요, 가장. 제가 요즘은 어디 가도 이렇게 네. 언니 누나던데 네.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언니 누나인데. 이게 제일 그래서 사실 그 예? 집회나 어떤 정치판에서는 가장 막내 맞죠? 항상 거의 막내였잖아요. 예. 그 88년생, 좀 어린 88년생, 그랬던 것 같아요. 네. 88 올림픽 할 때 태어난. 이거 편집되는 거죠, 이거? 참. 네. 88년생 그러니까 저는 뭐 동네에서 제가 만나는 그 주민등록번호 입자가 뭐 72, 네. 70 이런 여성분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래요? 완전 뭐 본인이 7 얼마예요? 예? 본인이 7 얼마인데? 제가 74인데 근데 72, 70을 만나고 73은 84하고 막아야지. 근데 이게 뭐 술 마시자고 연락 오는 이제 그 누님들이 이제 이 연계를 때리고 앉아서 제가 배우면 연계겠습니까? 주변에 연계를 한번 찾다가 요즘 누님들이 또 연하남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듣기 좋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듣기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괜히 밥 잘 사주는 그렇지. 그건 아니고 괜히 이제 농담 삼아서 뭐 너무 이쁘다. 날이 갈수록 더 어려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그걸 믿어요. 근데 다 믿더라고 이제. 좋아하지 여자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네. 이렇게 관리를 좀만 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사실은 저기 강 감독님 저기 또 후배 분이 이제 이생망 해갖고 소장님이 적지 않은 약간 충격을 또 받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뭔가 이생망이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박근혜 정부 할 때는 헬조선이라는 또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세대인 걸로 알고 밀레니얼 세대? 네, 저희는 X 세대고 X 근데 이제 세대고. 그 부분에 하나를 좀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 386들이 이제 취직도 잘 됐고 고도 성장의 마지막 또 IMF라서 위에 다 나가버렸고 그렇죠. 이제 과장 급일 때 97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에 한국의 노동이 유연화해가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돼가 사실은 회사들한테 중견만 빼놓고는 위로도 잘라버리고 밑에도 잘 안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부동산이 언제 올랐는가 하면 이제 이 노무현 때 2번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올랐고,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도 잘 타고 넘었고, 사교육도 잘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386들이 사실은 완벽한 세대네. 이 사건에 이제 이 세상의 패자가 됐어요. 그 앞에 선 것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정치계, 문화계, 뭐 언론계, 뭐 노동계, 뭐 법조계 다 잡은 거지.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보면 그 사람들이 성장 시기의 마지막이고 한국이 사실은 IMF 이후에 꺾였거든요. 이 성장이. 그 계속 무너지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서울에
인서울대학 정도 놓으면 대학에 관계없이 좋은 회사들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그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뭐 한 5% 정도나 그 나이대에 네. 졸업생의 네. 5% 정도나 좋은 데 가고 나머지 95%는 못 가는데 맞아요. 한 10%는 뭐 부모가 돈이 있거나 좀 받쳐서 네. 겨우 버티면 네, 맞아요. 85% 정도는 네. 정말 전부 개털이 돼가는 시대라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386이 아니라 젊은 90년생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헬조선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생망이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전쟁이 그러면 났던 6.25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누가 잘못해서 전쟁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에 2차 대전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 세대 젊은이들이 엄청 죽어버렸어. 엄청 죽었죠. 독일에 2차 대전 때 태어났던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3명 중에 1명이 죽고 네, 네. 1명은 부상 입을 정도였어요. 아,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네, 그래서 젊은 남자가 없어가 이거 뭐 터키 같은 데서 수입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 불행이라는 거는 전쟁이든 또 역사적 사변이든 또 스페인 독감 때는 막 그냥 거의 갖다 먹을 정도로 죽었고 항상 있는 거야. 보글보글로. 또 코로나가 또 지금 그렇죠. 맞아요. 나이 든 세대 지금 70대 이상한테는 사망률이 30% 된다. 어마어마 세죠. 젊은 사람은 거의 안 죽잖아. 예, 폐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게 이제 그게 사실은 운명이라고 본다면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는 자기 앞에 삶이 아. 절망적이더라도 그 절망 부분을 갖다가 싸워야 해결이 되는 거야. 프랑스가 그 68혁명이라고 할 때 프랑스 젊은이들이 대학의 서열제를 없애고 평준화 하자가 프랑스는 대학 이름이 없어졌잖아요. 소르본 대학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다 1, 2대학으로 맞아요. 국립행정대학은 네,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교육혁명이었다 그래요. 프랑스의 68혁명은. 네. 그리고 또 미국의 60년대의 흑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해방이 된 지 100년이 지났잖아요. 1860년대에 남북전쟁으로 해방이 됐는데 100년이 지나도 흑인들의 삶은 같은 화장실도 밥도 차에도 이렇게 같이 앉지 못하는 입장이고 유명한 뮤지션도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린북 같은 거 보면 창고에서 밥 먹지 식당에서 밥 못 먹어요. 공연하러 갔는데 호텔에 흑인 뮤지션. 그게 60년대 미국 남부의 일이야.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자기들 처지가 회복 안 되니까 60년대 민권운동을 벌이고 행진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외면상으로는 동등한 대우는 받고 그렇죠. 차별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난 차별이 있지. 재산이 벌써 10분의 1이야.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또 블랙 라이브스 메타라고 해가지고 대부분만 됐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회 변화를 위한 시도들을 각 세대가 자기의 문제들을 향해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야. 우리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군사 독재를 했으니까 어쨌든 독재는 좋지 않은 거니까 그 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전두환이 뭐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 독재를 해서 맞죠.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그 독재를 하면 안 돼. 진짜 독재는 했지. 아우 정말 진짜 속 시원해요. 그래서 독재는 했기 때문에 민주화하자고 했어요. 물론 사기당했지만 민주화가 아니라 친북이었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각 세대마다 자기 세대의 책임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세대가 연결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20, 30대가 다 죽어야 나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 사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대에 대해서 20, 30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 이제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은 사라졌다. 그리고 직장 자체가 거의 없고 월급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월급을 받고는 집을 산다는 게 오늘 부동산 맞아요.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고 부모가 그 사람들한테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건 그렇죠. 전세 밀어주는 게 좀 잘난 집인데 이제 전세 밀어주는 것도 사라져 버렸잖아. 월세가 뭐 월세로 하라고 하잖아요. 뭐 전세는 적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냥 주위 아버지한테 결혼해갖고 아버지 이번에 월세 내야 될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월세 붙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진짜 그 그림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전세는 처음에만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월세는 매달 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합의 질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사실 이제 나는 386으로서 은퇴 국면에 내 세대의 일은 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포시 보조를 만들고 부동산 문제를 국가적 주택 공급을 1순위에 내 그런 거는
이거를 싸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걸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푸시 보조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고용도 있잖아요. 완전 고용. 지금 같은 알바 고용이 아니라. 네. 그리고 생활 비용도 낮춰야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세대에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요. 1억 명이 오늘 조선일보 났잖아요. 네. 집이 없다는 거예요. 월세. 네. 근데 미국에 저 잘못된 자본주의 논리에 집 없는 1억 명이 단결을 안 해요. 흑인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라크 전쟁하지 말자고 몰려가 싸우기도 하지만 왜 월세 사냐고 안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이데올로기로 월세 사는 거는 네가 능력 문제다라고 잘못 심어주면서 거기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벌어서 절반을 월세 내야 되는 이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 뭐 이제 서포 15조를 소장님이 나중에 미국으로 수출을 아니 동시 통역사니까 나중에 좀 번역을 좀 해주세요. 수출 상품으로 상품화 붙어서.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야. 미국의 월세 사회를 미국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말을 왜 서민들이 못 해요? 미국 같이 땅 넓은 나라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진짜 땅 넓고 임금 낮고 재료 싼데 한국보다 훨씬 쉽게 하지. 훨씬 쉽죠. 소장님 질문이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진짜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런 리더나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뭐 모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될 건데 보면 그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때까지 사회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하다못해 뭐 1인 시위라도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건 내가 1인 시위해서 뭐가 세상이 바뀌겠나 이런 자포자기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뭐 정치 혐오증 뭐 내지는 뭐 냉소주의 근데 그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게 내 꿈은 음악인데 내가 세상에 관심을 이만큼 에너지를 뺏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일단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돌아왔을 때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됐을 때 이제 세상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같이 지금 그 후배 같은 경우도 되게 부지런한 친구거든요. 자기 할 일 되게 열심히 하고 생활적인 면도 되게 부지런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경을 쓸 이제 여력이 없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감독 세대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동년배의 그런 세대보다는 약간의 운이든 또 출발선상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분이 됐지만은 다 그럴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던져진 이 20, 30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거를 모아서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가자라는 그림을 딱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짜가지고 던져서 이런 세상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가 자기의 이데올로기 비켜나 현실적 이익 때문에 이용만 했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도 던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서포 15조라는 이 틀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왜 이제는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성장 시대고 그다음에 이 IT니 기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도 사라지고 점점 그리고 극대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가난하다. 그럼 200만 원 받는 월급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시대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럼 결혼을 한다면 집을 200만 원 받는 사람 부부가 그러면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집값을 내고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초반에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재생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틀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냥 1조 2조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엉겨서 일종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던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뭔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운동 하자고 던지면 그것만 해가지고 가끔 모여서 항의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물고 떨어져서 기존 정치인들에게 매기 역할로 자극을 줘야 제도화를 우리라도 이런 부분을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일단 스타트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집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 정당의 형태로 이번에 그 소장님이 네. 다시 이거 새로 이제 발상을 바꾸셔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전에 뭐 집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뭐 간헐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진짜 어떻게 좀 조직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인 정당 형태로 해서 이게 좀 혁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이게 그 제가 이번에 고향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당명 뭐 뭐냐 그러길래 이렇게 앵그리 블루 물론 원래 얘기죠 앵그리 블루 당이고 다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뭐 이 서민들을 타이틀 이름처럼 서민들을 위한 말 어떻게 보면 생존 우리의 목은 우리가 챙기는 사실 누가 챙겨주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 누구 뭐 빨고 다녀봐야 사실 뭐그 아무 진짜 그건 나만 누구 뭐 우리 뭐 의원님 그 사실 뭐 해봐야 인생 무조건 자기 인생 많이 났습니다. 누구 뭐 특정 의원님 뭐 한다고 해갖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것도 뭐 봤는데 뭐 누구 의원님 해가지고 보면 뭐 다니는 뭐 모습 보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살아나가기 위한 자기가 생존 단계라 다양성이니까. 하지만 그 모습 뒤에 결코 좋은 모습 본 적 별로 없거든요. 안 좋아 보여요. 결코 그런 좋게 풀려나가는 모습도 그리고 그 정치인이 아웃되면 그렇죠. 정치인은 언젠가는 자기 그렇죠. 정치인 그 수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챙기고 결론적으로 서민의 고용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혁명적 정당이라고. 왜냐하면 그렇죠. 일반 정당 정치적 추세를 위해서 하는 정당이야. 배지 한번 달라고. 추세적 이해결사체예요. 배지든 뭐. 그러니까 정당이 숱하게 만들어지지만 그 정당이 숱하게 없어지잖아. 안 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정치적 출세하고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를 놓고 가치를 관철시켜 간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발기인을 받았어요. 여기 온 사람들 오늘 방송 끝나고 다 서명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서포 15조에 동의한다라는 걸 앞에 딱 넣고 동의해서 발기인이 된다라고 딱 이렇게 해요. 그 모르면 이게 뭔데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찾아가서 읽어보고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게 일종의 뭐 러시아 때 공산주의 혁명처럼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혁명이지만 그렇죠. 일종의 이게 사회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고 이 운동도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의 정당처럼 선거용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의당 같은 게 이념 가치 정당을 표방했지만 거기에 어디에 이념 가치가 있어요? 아니었죠. 정당의 이념은 뭐예요? 저기 민간뉴스 따까리. 사쿠라 진짜. 그 맞습니다. 그 친문 따까리 아니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누가 마르크스를 더 깊게 연구했냐면서 이제 그럴 때는 술잔 던지고 싸우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서포 15조라는 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서포 15조라는 게 거의 사실은 젊은층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좀 90년대생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3포 세대가 원래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포 세대로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M4라고 그러더라고요. M4 세대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점점 갈수록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의지력이 약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했더니 요즘 세대들이 약간 쓴소리에 약하대. 네, 쓴소리. 드라마 작가들 다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돼. 그거는 지금 진짜 아들 버릇고 싶은 거예요. 버릇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요즘에 그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자랐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편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딸 바보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나서서 막 딸을 챙겨주고 딸이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엄마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맘.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세대보다는 좀 의존력이 좀 더 강한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20, 30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수가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날 살아서 그렇지 자신의 10년 뒤가 어떻게 될 건가 20년 뒤나 30년 뒤가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지금 그래도 뭔가 진행되지 않아서
미지에 있는 현재 상태가 그 사람 천국이고 네. 솔직히 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는 이제 지옥이고 그렇죠. 연옥이 되는 거지. 네. 예. 그 부분을 안다 그러면 이걸 남한테 의존하고 뭐 떼쓰듯이 살거나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삶은 없는 세상이 되겠다는 근데 걸 맞아요.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애들이 지금 진짜 심정 같으면 똥팔육집을 찾아가서 지금 어디 집 싸제라도 터야 된다 이런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 이 삶이 드라마가 바뀌어요. 이 드라마고 이 문화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문화가 그리고 그 문화가 문화가 요즘에 문제, 문화가 문제. 그걸 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플렉스? 문제, 문화가. 네, 넷플릭스가 아니라 플렉스라고 플렉스. 하는데 예. 뭔가 겉으로 화려해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뭐 있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어디 좋은 뭐 그 문화가 네, 문제. 맛집 가고 먹고 네. 이런 거에 완전 환호해. 그렇죠. 근데 나머지 정말 자기 삶에 도움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SNS나 이 각종 그 영화나 네. 뭐 이런 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청춘 모습과 실제 현실에서의 청춘 모습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그죠. 심하죠. 다르죠. 너무 심하죠. 네, 맞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내 그거 뭐야 인스타그램이나 네, SNS에서 네, 네. 뭐 어느 식당 가고 뭐 이런 거 보여줘. 좋은 호텔 가고. 그럼 그야말로 자기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걸 한 번쯤 경험해 본 걸 자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서 부모 잘 만나서 네, 네. 자기는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나머지 세력들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게 현실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가공의 세계에서라도 자기가 어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그렇지. 옛날에는 드라마 속에서만 나왔고 연예인들만의 세상이었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넘어간 그치, 거죠. 그치. 네. 게임 속에서 SNS.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주인공이 살고 그러면 있는 거고. 그 이제 아람 씨 네. 연배 친구들은 주거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되게 노력파가 많아서 예. 집은 어떻게 살아요? 집을 이제 뭐 시집을 잘 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벌어가지고 장만한 친구도 있고 아 처음 시작. 네 아니면 근데 또 월세나 아니 그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장만해? 집에서. 이제 응? 집에서 근데 도움을 조금씩은 받는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아람 씨 나이의 친구가 남편이 뭐 한 두세 살 많다 하더라도 남편도 35밖에 안 됐을 건데 직장에 들어가서 그간에 모은 걸로 집을 어떻게 사? 이제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나름이 좀 하니까. 그냥 약간 소장님 약간 어떤 로얄 엘레강스 클랜입니다. 엘레강스 클랜. 아니 그런 것까지는 엘레강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대부분이 아닌 근데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맞아요. 보이는 거고 네. 대부분이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아. 네. 근데 네, 대출도 좋은 직장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지. 맞아요. 네 그렇죠. 직장에서. 예. 우리 저 서진이 씨는 네. 주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죽은 저 월세 살고 있죠. 월세요? 예, 월세. 아니 월세 사는 사람이 여기 있구만. 예, 월세 살고 있죠. 월세 살고 있고. 예. 지금은 근데 대부분 월세죠? 대부분 월세죠. 예, 예. 대부분 요즘 월세. 반전세 뭐, 저도 동네- 처음에 시작을 네. 저도 반전세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월세로 월세로 바꾸는 그런 추세예요. 추세 자체가. 노총 가기 뭐 여자가 있어야 뭐더 업그레이드. 근데 본인들이 살 수 있을 자신이 드는 집값은 어느 정도예요? 한 20평이라고 보고 일단 비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뭐 지금 뭐 되겠습니까? 아니 대충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구매가 전 안 될 것 같은데 저 뭐 하는 일도 아. 잘안 풀리고.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나중에 나중에 했을 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지금 5억 맞죠? 5억 아니 뭐 정도로. 민주당이 저기 전기평 5억 정도 네. 나중에 현실 가능한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면 예. 앞으로 살 수 예. 있다. 그 정도가 저도 그렇죠. 현실적이라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선포 15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보다 더 낫죠. 맞죠? 내가 볼 때 네. 현실적으로 자기 받는 페이를 생각해 갖고 보면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받는 세대가 지금 20대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150에서 250 사이가.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 쓰고
월세 내고 얼마를 저축을 몇 년 동안을 해야 저축이 되는 거예요? 못하죠. 그거 재무 계산기 돌려봐야 돼. 근데 이제 부모들이 뭐 도와준다는데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도 이제 중상층 이상이지. 예. 솔직히 말하면 뭐 대학 교육시키고 나면 한국에 예. 평균 순자산이 3억 5천이더라고. 네. 네. 주택 비용, 주택 네,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실제 생각해 보면 그게 현금을 진짜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네. 사실 거의 다 소장이 채무가 많아. 그걸 요즘에 이거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니 영혼이 아니라 신의 힘을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영끌이라는 거는 조선일보가 하는 이야기가 패닉 바잉 영끌을 해놨는데 나는 혐오스럽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뭐 직장은 다 뭐 대기업에 좋은 데 다니고 있지만은 강남에 전세로 간 친구들이나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채무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 아는 이제 지금 동생이 네. 지금 또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예. 이제 전세가 없어져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있으면 차라리 뭐 구입을 하려고 우리가.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직이잖아요. 그냥 일반 뭐 프리랜서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다행히 운이 좋게도 한 몇 년을 바짝 목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많이 나은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저작권료 수입이 일반 직장인들 월급 정도로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돈이 그때는 목돈이라서 몰랐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는. 네. 그래서 이거 요즘에 그 뭐 재벌 회장님들이 요즘에도 뭐 이렇게 젊은 세대랑 이제 90년대 세대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먹방도 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최태원 회장도 뭐 정용진 그런 거 좀 안 했어요. 정용진 하는데 이번에 이거 좀 퀴즈를 낼게요. 그래서 NC 소프트 김택진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막 뭐 택진이 형 이거 뭐 광고에 나오잖아요. 리니지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할까 안 할까. 또 이미 돼 있네. 이건 좀 가릴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OX가. 저는 한다고. 저도 한다고. 나는 한다고. 왜냐면 좀 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광고도 그렇게 뭐 택진이 형 이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소통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 회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 옛날에 그 뭐야 저 검사장급한테 그 주식 줘가지고. 맞아. 사고 났던 거. 야.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맞다. 그 얘는 정치 못해. 왜냐면 정치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벤처 해가지고 안철수야 재수가 좋아가 정치 들어왔지만 나도 그 안철수 문제 지적했지만 안철수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어설프게 들어와가 하는 사람들 조금 있지만 큰 재벌급 벤처 된 사람 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면 나는 틀리는 게 시간 문제라고. 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가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순식간에 몇천억 조 단위로 만드는데 거기에 그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하면서 정치하려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돈 많은 걸로 그냥 정치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안 들어올 거다. 보시는 거죠. 돈이 많아서 안 해. 정치권에서 이정희 보고 정치하라면 이정희가 하겠어요? 절대 거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또 저기 SK에 채가 보고 하라면 채가만 하겠어. 근데 페이스북에 가면 이재용 대통령 그룹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얘기도 안 그거는 이제 왜 그러고 다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광고해봤자 맨날 앉아갖고 TV 보면 그 프로 광고하잖아요. 저 회사 거. 재벌 대장들이 어떤 생각 들겠어. 저게 효과나 있을까 돈은. 정말 언론사들 그냥 입 막는다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SNS를 하니까 엄청난 이미지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친근하게 또 밑에서 회장님 잘한다고 언론사들이 항상 광고 받아 먹었으니까 또 빨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뻑이 돼서 계속 하는 거지. 그런 거에 또 젊은이들이요 열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 탈권위적인 걸 또 좋아한대. 요즘에 젊은 사람들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삶은 당신들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래서 한 예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그때 문가리가
그 비어 토큰가 이런 거 했잖아. 막 팔 걷어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와 정말 우리 대통령 정말 서민적이고 와 친근하다 막 고정 알바 그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지. 그래서 너무 겉에만 보면 안 된다. 네, 오늘 또 결론은 저희 하여간 저희 서포 15조랑 앵그리 블루가 좀 젊은 분들의 어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